지금 그 판매 대금이 어디 있냐? 그것을 찾아야지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거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동안구 갑계의원 민병덕입니다. 저는 저희 민주당의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초대위원장인데요. 이번에 Q10 팀원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사례를 받았더니 하루에 500건 정도가 접수됐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또 다른 제보들을 받았는데요. 그 제보와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JTBC에 조금 나왔던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핵심은 판매 대금이 어딨냐 아닙니까? 분명히 직전까지 판매를 하고 그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 정산을 늦게 해주는, 정산 주기를 늦게 해주는 그 사이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한 것들이 문제여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금 그 판매 대금이 어디 있냐, 그것을 찾아야지 우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형배의 책임 재산을 찾는 것이 지금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형배의 지분 구조, 돈이 어디에 숨겨 있겠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형배 회장 중심으로 본 지분 구조, 이게 여기 있는 게 지형배 회장 중심으로 보이는 지분 구조입니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구형배 회장이 이렇게 많은 곳에다가 국내에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지오시스 PTE라는 게 있습니다. 지오시스 PTE는 그 구형배 회장이 10년 동안 뭘 팔고 10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회사의 이름이 지오시스 PTE입니다. 지오시스 PTE. 그러면 지오시스 PTE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 결국은 다 구형배 회장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형배 회장의 지분에 대해서, 국내 지분, 개인적인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구형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해외 회사인 지오시스 PTE를 말씀드리고, 그 지오시스 PTE가 세계 각국에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검찰과 관계 당국에서는 빨리 조속히 이 재산들을 찾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제보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제보를, 이름까지 정확하게 있는 제보를 직접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형배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형배가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오시스 홀딩스라고요. 예, 지오시스 홀딩스입니다. 이 지오시스 홀딩스가 버진 아일랜드라는 조셉 피난처에 이렇게 사인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사인되어 있는 모습이 이 구형배에 직접 사인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지오시스 홀딩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즉각 수사하고 그래서 환수 조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인터파크 커머스, 거기 자회사인데, 인터파크 커머스가 지난 7월 16일 날 거짓 공지로 판매자를 안심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024년 7월 16일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인사드립니다.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가 보시죠. 인터파크 커머스의 또 7월 30일 공지를 보시면 7월 30일 6시 30분에 판매 대금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판매 대금이 지연된다는 공지를 7월 30일 6시 30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인터파크 커머스는 7월 31일 날도
계속 주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 대금이 안 나간다는 공지를 하면서도 그 구매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계속 받고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떤 황당한 일인가? 계속해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해서 이 민원창구 웹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면 별도의 웹을 두어서 민원창구를 두어야 되는데 이걸 두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원에서는 지금 집단 분쟁, 여행에 대해서 집단 분쟁과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책 중에서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 피해자의 사각지대가 많은데요. 첫째는 신용카드 중에서 할부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신용카드 일시불은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할부 계약도 일시불하고 동일하게 이것을 처리해 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체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제가 안 되고 있다. 계좌 이체 방식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휴대폰 결제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동사 통신요금에 포함해서 이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매 피해자가 사각지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안 질의 때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티몬 캐시와 관련해서 10%를 할인해서 받았습니다. 현금 18,000원을 주면은 10%인 2만 원을 티몬 캐시를 주고 현금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티몬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티몬 캐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불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TMF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를 금감원이 매달 받기로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기로 돼 있습니다. 22년 6월 17일에 그 이후부터 분기별로 금감원이 이걸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합니다. 또 하나 추가드리면 TMF가 금감원에다가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 보고서를 내면 금감원에서 이것에 따른 내부 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보고를 했을 거거든요. 금감원이 TMF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고 내부에 보고한 내부 보고 자료, 이 보고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현안 질의할 때 티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은 재무그룹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돈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재무그룹이 안다 라고 말하고 재무그룹이 어디인지는 모른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당황스러운, 자기가 장사해서 번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900만 원은 판매 대금으로 되돌려 줘야 될 것이고 수수료 100만 원 정도가 자신의 매출인데 그 1,000만 원을 보관해 놓은 그 재무그룹을 모른다고 얘기해서 너무나 황당했는데 그게 모두 다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검찰에 당연히 그걸 제출할 요구가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바로 재무그룹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모르쇠가 아니고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재무그룹이 어디이다라는 것이 다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즉각 수사에 돌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